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멀게 느껴질까요? 왜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까요? 어쩌면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혹은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피를 나눴는데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은 점점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연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하나의 인연이 아니라 깊은 업으로 이어진 관계일 수 있다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낯설고 어쩌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돈을 아끼고 몸을 혹사시키고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오직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전화 한 통이 귀찮아지고 함께 앉아있는 시간조차 불편해집니다.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상처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을까? 왜 나를 계속 바꾸려고 할까? 부모의 사랑이 부담이 되고 기대가 압박이 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쌓여있는 업과 집착에 있다고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맞춰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결국 상처도 깊어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이 관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가정과 일, 경제적인 책임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갑니다. 그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엇갈립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니? 자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나를 놓아주지 않지? 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관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참고 더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가장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우리 부모는 이래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할수록 현실과의 차이가 커지고 그 차이가 바로 괴로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부모를 떠올렸을 때 혹은 자식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서운함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인가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어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 부모에게 태어났을까요? 왜 이 자식이 나에게 왔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의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삶이 다르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관계가 전혀 다른 이유. 이것을 단순히 성격이나 환경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인연과 업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연이라고 하고 헤어지면 인연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보다 훨씬 깊고 긴 흐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가족은 서로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고 오직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부담으로 느끼고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보면은 한쪽은 피해자이고 한쪽은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반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주는 방식이 희생이고 자식은 그 희생을 압박으로 느낍니다. 이 패턴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어떤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한 모습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느낍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처벌이 아니라 흐름에 가깝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습관과 반응,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반복합니다. 비슷한 갈등을 겪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나오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할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상대가 채워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이해받고 싶고 자식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잘잘못으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이 관계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 관계가 어떤 흐름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 왔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기대를 계속 붙잡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견뎌야 할 운명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를 떠올리거나 자식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관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분명 서로를 아끼고 있는데 왜 가까워질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될까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붙어있는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많은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막히게 해. 같은 말을 듣고도 한쪽은 사랑이라 믿고 다른 한쪽은 부담이라 느끼는 이 차이. 그 중심에는 바로 집착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붙잡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자식은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다.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기대에 맞아야 칭찬받고, 틀리면 바로 실망으로 바뀌는 사랑. 이런 사랑은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한 사람인가? 왜 나는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 이 질문들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 집착합니다. 부모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거지? 이 역시 집착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에게 실망하면서 결국 같은 구조 속에서
고통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집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길 바라고, 걱정되기 때문에 간섭하게 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점점 커지면 상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살짝 쥐면 그대로 있지만 강하게 인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더 맞추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상대를 바꾸고 싶은지, 왜 이 정도로 인정받고 싶은지,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불안한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반복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부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조급해지고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거리를 두려 하고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는 오해합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니라고 느끼고, 자식은 왜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쉽게 숨겨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하는 거야. 나는 그냥 잘 되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함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랑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사랑은 조금 덜 붙잡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기대할까요? 그리고 왜 그 기대가 결국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언제나 어떤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면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대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
서로를 묶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 해주지? 그 생각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사실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기대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서운함이나 잔소리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왜 집에 안 오니? 이 말 속에는 사실 나는 외롭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부담으로 들립니다. 이미 자신의 삶도 벅찬데 또 다른 책임이 더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미루고 방문도 줄이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는 서로를 향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하지만 그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놓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상대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놓아줌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부모나 자식을 떠올릴 때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한 문장은 아주 작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기대에서 이해로, 통제에서 존중으로 이 변화가 시작될 때 관계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관계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이 관계는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왜 누군가와 나를 혹은 내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이 비교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다른 집 애는 벌써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정도도 못하니?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자극이나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식은 그 순간 자신이 부족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으로 변합니다. 나는 항상 비교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이 생각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비교합니다. 다른 부모는 더 이해해 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 비교 역시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존중이 사라지고 불만과 거리감이 커집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관계에서는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작용으로 봅니다. 바로 분별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나누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기준, 이것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상대는 항상 부족한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에는 그 모습이 충분하지 않게 보입니다. 왜 다른 집처럼 더 잘 살게 해주지 못했을까? 이 비교 하나가 아버지의 삶 전체를 평가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왜 남들처럼 안정적인 길을 가지 않지? 이 비교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불안과 통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비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과 내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멈추려고 하기보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의 흐름을 바꿉니다. 비교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조금 다른 시선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삶이 있구나. 저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비교가 줄어들수록 판단이 줄어들고, 판단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누군가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들을 계속 떠올릴까요?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왜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될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중 하나는 바로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한 번 들었던 말, 한 번 받았던 상처, 한 번 느꼈던 서운함,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마치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것처럼 반복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나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반복되는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말, 자식에게 받았던 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또다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식은 어릴 때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를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그 말은 그 순간으로 끝났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한 번 했던 말, 엄마는 왜 항상 그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자식을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대할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서운해지고 조금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각은 현재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상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속에서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떠올렸을 때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과 나를 분리시켜 줍니다.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습관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끊는 방법은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부모, 지금 이 순간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떠올리지 않지만 조용한 밤이나 문득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떠나고 자식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멀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머물지 않으며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붙잡으려 하고 더 많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된다. 자식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을 내자. 이 나중에라는 말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중에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모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때, 혹은 이미 떠난 후에 그때서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때도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이 후회는 매우 깊고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마음을 닫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후회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는 어제의 부모와 다르고 내일의 부모와도 다릅니다. 지금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현재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지금 이 순간 부모는 아직 살아있고 자식도 아직 곁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상은 그 익숙함을 깨뜨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기보다 조금 멈추게 됩니다. 자식의 태도가 서운해도 바로 판단하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슬퍼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자식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이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정말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지.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곧 포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내려놓으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이해받아야 한다는 강한 기대,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 이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틀린 건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이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아이도 자신의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이 말은 진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서운해지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내려놓으면 다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구나.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이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부모나 자식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 생각들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앞에 이 말을 붙여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바라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기대를 사실로 만들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숨을 한번 깊게 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습이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 놓아줄 때 관계가 더 오래 이어집니다. 너무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관계는 조금 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깊은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다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고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거창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것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멈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혹은 자식의 행동을 볼 때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화가 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말을 내뱉습니다. 이 반응은 너무 익숙해서 선택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아주 짧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기 전에 단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3초 동안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기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 쌓여온 감정, 기대와 판단,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상대를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렇게 보십시오. 부모를 바라볼 때 혹은 자식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 이 연습은
상대를 이해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자식에게 실망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바로 상대에게 향하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탓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아주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변화만을 생각하지만은 관계는 작은 행동에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지 않던 한마디, 오늘 괜찮으셨어요?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메시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관계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잘하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수행의 한 장면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배우고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3초 멈추기, 있는 그대로 보기, 기대, 알아차리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관계를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될까요? 그 차이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비를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도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고 지금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외로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난보다는 이해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같은 관계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해하는 순간 집착이 줄어들고 기대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항상 내가 이해해야지? 이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또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조금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이 반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으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업으로 이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은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한 가지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 시작이 쌓이면은 언젠가 이 관계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